남편은 며칠 동안 저와 마주치는 것을 피했어요. 병원에서 늦게 들어오고 일찍 나가곤 했죠. 하지만 피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남편이 서재에서 나올 때까지 거실에서 기다렸어요. 이혼 서류를 다시 식탁 위에 올려놓고 마주 앉았습니다. 경숙과의 관계에 대해 다시 물었을 때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경숙은 20년 전 남편의 병원에서 일하던 간호사였다고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경숙이 간호사였다는 건 처음 듣는 얘기였거든요. 처음엔 직장 동료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가 깊어졌다고 하더군요. 경숙이 이혼 후 혼자 딸을 키우고 있었고 남편이 그런 모습을 보고 도와주다가 불륜관계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윤정아, 그때 우리 사이가 좋지 않았잖아. 남편이 변명하듯 말했지만 그게 바람필 이유가 될 수는 없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세린을 정재민과 결혼시킨 것이 경숙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이었어요. 경숙이 딸을 좋은 집안으로 보내고 싶다고 제안했고 세린이 남편의 아이를 임신했으니까 정재민과 결혼시키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설득했다는 겁니다. 남편은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했지만 경숙의 계속된 설득과 세린이 정재민을 좋아한다는 말에 넘어갔다고 했어요. 경숙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산 것도 단순한 누수 때문이 아니었어요.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 게 좋다며 계속 머물렀던 거였습니다. 20년 동안 저를 속이고 그 여자의 딸을 며느리로 들여와서 제가 돌보게 하고 그 여자까지 우리 집에 들여와서 제 코앞에서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에 저는 분노가 치밀었어요. 윤정아. 남편은 미안하다고만 반복했지만 30년 결혼 생활이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끝날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이혼하겠다고 말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계속 살 수 있겠냐고 했죠. 남편이 아이들은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지만 저는 아이들은 이제 다 컸으니 알아서 할 거라고 답했어요. 윤정아, 정말 되돌릴 생각 없어? 남편이 마지막으로 물었을 때 저는 20년 불륜과 계획적인 속임수, 그리고 제 코앞에서 벌인 짓들을 어떻게 되돌릴 수 있겠냐고 반박했습니다. 결국 남편도 이혼에 동의했어요. 그 순간 저는 오히려 속이 시원했어요. 드디어 이 지긋지긋한 거짓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야 진짜 감정이 밀려왔어요. 30년 결혼 생활이 모두 거짓말이었다는 사실, 제가 사랑했던 며느리와 손주가 모두 남편의 계획된 배신이었다는 현실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분노인지 서러움인지 알 수 없는 감정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어떤 표정으로 세린을 며느리라고 불렀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손주를 안고 웃었을까요? 경숙을 가족처럼 대했던 그 모든 순간들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웠을까요? 베개를 끌어안고 울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절망스러운 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다 흘리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정리됐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 시작해야 한다는 각오가 섰습니다. 이혼 조정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습니다. 남편이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거든요. 변호사를 통해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협의했고 남편은 대부분의 조건을 받아들였어요. 청담동 아파트 한 채와 위자료 3억, 그리고 병원 지분 5%를 드리겠습니다. 변호사가 귓속말로 더 받을 수 있다고 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충분해요. 이 이상 연결고리를 만들고 싶지 않아요. 법원에서 이혼 확정 판결을 받은 날 남편이 잠시 저를 붙잡았어요. 윤정아, 정말 이렇게 끝내야 해?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30년이 거짓말이었는데 뭘 더 끝낼 게 있어요? 남편의 손이 허공에서 멈춰섰고 저는 돌아서서 법원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30년 동안 모은 물건들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습니다.
정우민이 도와주러 왔어요. 엄마, 정말 이사 가실 거예요? 응. 새로 시작하려고. 혼자 사시기 힘드실 텐데. 괜찮아. 이제 누구 눈치도 안 보고 살 수 있잖아. 정우민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가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저는 엄마 편이에요. 며칠 후 정재민도 찾아왔어요. 많이 야위어 보였지만 표정은 예전보다 차분해 보였어요. 엄마, 죄송해요. 제가 더 용기를 냈어야 했는데. 내 잘못이 아니야. 어른들이 저지른 일이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글쎄. 일단 혼자 살아보려고. 그동안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몰랐거든. 정재민이 눈물을 글썽였어요. 세린이와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엄마는 더 이상 상관없어. 아이를 보고 싶으시겠지만. 아니야. 이제 그 아이는 내 손주가 아니잖아. 정재민이 더 말하려 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정리된 일이었으니까요. 이사 전날 밤 저는 혼자 집안을 둘러봤어요. 거실 소파에서 세린이 남편에게 과일을 먹여주던 모습, 부엌에서 경숙이 남편을 뒤에서 안고 있던 모습, 그리고 제가 손주라고 생각하며 안고 웃었던 그 많은 순간들. 모든 게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분노보다는 후련함이 더 컸어요. 이제 더 이상 속지 않아도 되니까요. 이사하는 날 아침, 택시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가방 하나와 중요한 서류들, 그리고 어릴 적 두 아들이 함께 찍은 사진 한 장만 챙겼어요. 어머니, 정말 이것만 가져가세요? 정우민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응. 나머지는 다 과거야. 택시에 올라 뒤를 돌아보니 30년을 살았던 집이 점점 작아졌어요. 그 집에서 행복했던 기억도 분명히 있었지만 이제는 모두 거짓으로 느껴졌습니다. 새로 구한 원룸은 작지만 깔끔했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짐을 다 정리하고 나서 거울을 봤어요. 거기에는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어머니도 아닌 그냥 최윤정이 서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온전히 제 이름만으로 사는 살.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설레었습니다. 60살에 시작하는 새로운 인생이지만 이번엔 제가 주인공이었으니까요. 핸드폰을 꺼내 새로운 번호로 바꿨어요. 과거와 완전히 단절하고 싶었거든요. 창밖을 보니 젊은 여자가 아이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었어요. 예전 같으면 손주 생각에 가슴이 아팠을 텐데 이제는 그냥 남의 일이었어요. 저녁에는 혼자 치킨을 시켜 먹으며 TV를 봤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먹고 싶은 걸 먹는 저녁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저는 다짐했어요. 이제부터는 최윤정으로 살겠다고. 누구의 그림자가 아닌 온전한 나 자신으로.